저는 올해로 100세가 넘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조용히 무너졌는지를 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 나는 조금 망설였다. 이 말은 듣기 편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전에 들어야 할 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65을 넘긴 후에도 자식 이름으로 재산을 대신 올려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하나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차피 다 자식 건데요. 그 말 속에는 미덕처럼 보이는 체념이 들어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노인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젊을 때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시기의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관계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져 왔다. 집을 팔아 자식 결혼 자금에 보태고 평생 모은 돈을 통장째로 맡기며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는 말이다. 나는 대학에서 수십 년을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 제자들의 부모 혹은 내 또래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났다. 공통점이 있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려준 뒤부터 그들의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던 공간을 어느 순간부터 저기 애들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은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 그때부터 노인은 조심스러워진다. 난방을 켜는 일에도 병원에 가는 일에도 심지어는 친구를 집에 부르는 일에도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불행을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노후의 진짜 불행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아무도 당신을 그 자리에 다시 앉혀주지 않는다. 자식조차도 말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책임과 고난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하며 자식들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 바쁘고 현실에 쫓길 뿐이다. 문제는 부모가 너무 빨리 물러난다는 데 있다. 부모가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자식도 무의식적으로 그 인식을 따라가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상황의 논리다. 65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이다. 그리고 정리에는 순서가 있다. 관계를 정리하되 끊지 말고 도움을 주되 의존하지 않으며 사랑하되 모든 것을 넘겨주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재산만큼은 그렇다. 재산은 마지막까지 당신 편에 있어야 할 도구다. 그것이 있어야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으며 조용히 혼자 있을 자유도 지킬 수 있다. 나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깊은 후회가 남아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나는 그 후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의 효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경계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경계의 시작에는 재산의 이름이 누구에게 적혀 있는지가 놓여 있다. 65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음만 젊으면 된다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보면 65은 분명 하나의 경계선이다.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몸이 먼저 알려주고 세상이 그 다음으로 알려준다. 이제는 네가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이 나이를 지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힘이다. 젊을 때의 힘은 몸에서 나왔지만 노년의 힘은 위치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란 직함도 명예도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다시 말해 나의 삶에 대해 내가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노년은 서서히 흔들린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재산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나도 늙었으니 애들 앞으로 해두는 게 마음 편하지. 그 말에는 두 가지 착각이 섞여 있다. 하나는 재산을 넘기면 책임도 함께 넘어간다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먼저 증명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책임은 이름과 함께 넘어가지만 배려는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배려는 관계 속에서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서류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재산을 넘기기 전까지는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고 말에도 힘이 있었다. 그러나 명의가 바뀌고 난 뒤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조심스러워진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조금씩 마치 해가 지듯이 서서히 온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삶의 주도권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미덕이 있다. 부모는 끝까지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노년의 불편증은 참고 견뎌야 어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그러나 이 미덕은 가난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가 부족했기에 가족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던 시절의 윤리였다. 지금은 다르다. 세상은 넓어졌고 선택지는 많아졌다. 그런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우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65 이후의 재산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방패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방패, 눈치를 보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패다. 이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너희는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 착함은 존경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 결정권이 있는 쪽이 결정하게 돼 있고 책임을 지는 쪽이 목소리를 낸다. 부모가 재산을 넘기며 책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자식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부모의 삶이 점점 배경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 아무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젊은 시절의 실수는 고칠 시간이 있지만 노년의 선택은 되돌릴 시간이 없다. 한 번 넘긴 재산은 다시 가져오기 어렵고 가져온다 해도 관계에 깊은 금이 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노년에는 용기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빠른 결단보다 늦은 보류가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고 말이다. 65 이후의 삶은 욕심을 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시기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만은 지킬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의 이름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할 기준이다.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다. 중심이 있어야 주변도 정리된다.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삶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아픈 진실이 무엇인지 더 또렷이 보이게 된다. 65을 넘긴 뒤에 재산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일이다. 오늘 나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첫째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집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특히 노년의 집은 기억의 그릇이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방향, 아이들이 자라며 남긴 흔적, 아내와 나누었던 말없는 시간들이 쌓여 있는 곳이다. 그런 집의 이름을 자식 앞으로 돌리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허락받아 머무는 공간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즉시 반응한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곳에서 오래 편안할 수 없다. 결국 노인은 작은 방으로 물러나고 생활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한다. 나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다. 집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던 분들이 몇 해 지나지 않아 애들 눈치가 보여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된다. 난방을 세게 틀지 못하고 친구를 부르지 못하고 집 수리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진다. 집이 더 이상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은 노년에게 마지막 뿌리다. 그 뿌리를 먼저 잘라내는 선택은 스스로를 바람에 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둘째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다. 이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그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부모들이 편의를 이유로 혹은 믿음을 이유로 이 돈을 자식 명의로 관리하게 한다. 내가 쓸 일 있으면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노년의 시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결과다.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은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그때마다 설명해야 하는 삶은 이미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돈은 노년에게 사치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의 수단이다.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약을 고를 수 있는 힘,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이 사라지면 노인은 점점 미안한 사람이 된다.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괜히 돈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렇게 자신을 줄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축소된다. 나는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노후 자금은 사랑의 증표로 넘길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수입을 만들어내는 땅이나 자산이다. 작은 상가든 임대 수익이 나는 집이든 땅이든 상관없다. 이 자산은 노년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리듬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활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 자산을 자식 앞으로 돌리는 순간 노인의 시간표도 함께 넘어간다.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다. 그때부터 노인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 계획이 없는 삶은 기다림만 남는다.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자식이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고. 맞다.
대부분의 자식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성품이 아니라 구조다. 소유와 결정권이 분리되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대칭이 된다. 한쪽은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허락하는 사람이 된다. 이 구조는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해도 결국 한 사람을 작게 만든다. 그것이 노년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보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노년의 재산은 많을 필요가 없다. 다만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집에서 숨을 크게 쉴 수 있고 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으며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랑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산만큼은 어떤 이유로도 너무 일찍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조급함이다.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뒤처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서두르는 순간 노년의 선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65 이후에는 빠른 결정보다 늦은 보류가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 누군가가 지금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말할수록 한 번 더 시간을 두어야 한다. 노년의 지혜는 움직이는 데 있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데 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경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긴 설명은 이해를 얻기보다 오히려 입지를 약하게 만든다. 아직은 이대로 두고 싶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단호함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한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마음은 덜 다친다. 버려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을 이기심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의존은 사랑을 흐리게 만들고 독립은 관계를 맑게 한다. 말도 조심해야 한다. 이건 다 너희 거야 라는 말은 쉽게 꺼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약속이 되어 돌아온다. 노년에는 미래를 나누는 말보다 현재를 지키는 말이 필요하다. 지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편안하게 만든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 마음을 편히 하는 일은 허락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순간 노년은 빠르게 위축된다. 노년의 삶은 더 착해지는 삶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삶이어야 한다.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자신을 지킨 후에 주는 사랑만이 오래 남는다. 65 이후의 삶이란 그렇게 조용히 균형을 지켜가는 시간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긴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계절이다.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러나 뿌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맞으며 이제 나는 없어도 된다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선언에 가깝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어른들을 보았다. 존경받던 노년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자기 삶의 선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이다.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선이 있었기에 말에 무게가 있었고 침묵에도 품격이 있었다. 재산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은 한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존엄이 생긴다. 존엄이 없는 노년은 겉으로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남는다. 마지막까지 자기 몫을 지킨 사람들의 노년은 다르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부탁하지 않는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 평온함은 미리 경계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장 좋은 유산은 많은 돈이 아니다. 짐이 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다. 스스로 설 수 있었던 부모, 마지막까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오래 남는다. 그것이 말없는 교육이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을 잃어도 괜찮고 무엇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그 기준이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노년은 비워내는 시간이지만 완전히 비워서는 안 된다. 한 가지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은 조용히 늙을 수 있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노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이다.